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4강 티아포탈 V13 카운터 오퍼레이션 설명입니다. 카운터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강의인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근황을 살짝 얘기해 드리면은 이번에 올해 원래 9월쯤에 티아포탈 V14가 발매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6월이었나 7월에 발매된다고 했었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한 9월쯤에는 나올 겁니다. 라고 연기를 했었고, 드디어 10월 현재까지 이르러서 V14가 나왔다라는 라이센스가 나왔어요. 네,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V14라는 라이센스가 미국에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일단 V14가 출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솔루션 파트너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발매가 되고 있지 않은 걸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에는 발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V14를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와버렸는데 프로젝트 뷰에서 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액티브라고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액티브 14강이라고 입력을 하고 14번 크리에이트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반복하고 있지만 처음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이번에는 1500PLC를 이용해서 요놈 잘 많이 써먹는 PNDP 타입의 마지막 버전 1516 버전입니다. 1516 PNDP 한번 꺼내가지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티아포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얘기하는 거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무겁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자동화 관련된 기능들을 자기 스스로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터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꼭 좋은 컴퓨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DI 모듈을 하나 박는데 32점 하이 이게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이 뭐였더라 어디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DI 하나 갖다 놓고 DQ DO라고도 하죠. DO DQ HF 이렇게 해서 하나를 꺼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드레스 설정을 확인하고 0에서 3, 0에서 3 이상 없군 하고 저장해 놓고 요거는 특별히 원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끄고 프로그램 블록으로 가서 오비원을 켜보겠습니다. 오비원을 켜놓고 add new block 해서 펑션에다가 오늘 카운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언어는 라다로 만들겠습니다. 오비원에서 현재 메인 프로그램 스윗 오비1이죠. 오비1 여기서 카운터를 콜 해놓고 오비언을 꺼놓겠습니다. 카운터 들어와서 이제 카운터 오퍼레이션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 앤 다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업 꺼내보죠. 티아포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7 V5.5랑 달리 요 놈이 뜰 겁니다. V5.5 꺼냈을 때는 특별히 뜨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블록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IC 카운터 0 DB라고 싱글 인스턴트 DB가 생깁니다. 인스턴트 DB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인스턴트 DB. 쉐어드 DB가 있었고 인스턴트 DB가 있었죠. 오직 그놈만을 위한 DB가 인스턴트 DB입니다. 이 DB 안에 들어가는 값은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해당 FB가 아니면 접속할 수가 없다라는 그놈만을 위한 DB가 바로 요 싱글 인스턴트 DB였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OK를 안 눌러서 안 만들면 안 돼요. 안 만들면 동작 안 합니다. 네, 안 만들면 동작 절대로 안 합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카운터 업을 보시면은 전이랑 다르게 이제 이렇게 숏 인트인지 더블 인트인지 언사인드 인트인지 뭐 언사인드 숏 인트인지 언사인드 인트인지 언사인드 더블 인트인지 아니면 롱 인트인지 언사인드 롱 인트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값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BCD 값 그냥 그게 끝이었잖아요. 이제는 BCD 값도 아닐 뿐더러 워낙 컨버팅 하는 기능들이 워낙 자동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돼버린 거죠. 설명이 나오네요. 나옵니다. 카운트 업. 나가는 값이 인티저, 캐릭터, 뭐 데이터 이제 아주 자유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거 살짝 보실 수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에 i 0.0 갖다 놓고 리셋에다가 i 0.1 갖다 놓고 프리셋 밸류 뭔지 기억나세요? 프리셋 밸류 pv 인티저 값이고 value at which the output queue is set 바뀌었죠? 전에는 프리셋 밸류 같은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값으로 셋 시켜주는 기능이 5.5때 썼던 기능인데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10이 되면 켜져라 라는 기능이 된 겁니다. PLC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5.5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사 PLC들은 카운터가 어떤 기능이냐면 10이라는 숫자를 지정해놓고 카운트를 올리게 되면 해당 카운터 값이 10이 되는 순간 출력이 켜진다가 제일 기본이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카운터의 기능은. 근데 지멘스 V5.5에서는 그 기능이 아니고 값만 가지면 출력이 나가고 그 값을 이용하는 건 컴퓨터 추어를 이용해서 꼭 활용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처럼 동작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놈이 이제 다시 보편화된 기능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에다가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고 로드를 하신 다음에 스타트 올 피니시 인스펙터 윈도우 내려놓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를 먼저 체킹을 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이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전에 있었던 기능처럼 요놈들이 심 테이블에서 어드레스 i 0.0 i 0.1 집어넣은 상태에서 i 0.1을 클릭하면 값이 막 올라가겠죠? 막 2씩 올라가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 이거는 솔직하게는 저도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버그인 것 같긴 해요. 네, 버그인 것 같긴 해요. 1500 PLC 신버그 같은데 지금 한 번씩 저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펄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펄스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다운로드를 하고 인스펙트 윈도우 내려놓고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i 0.0을 클릭하면 해당 펄스가 일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겠네요. 내려갈 때도 막 신호가 나가네요. 이놈이 심이 지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클릭했는데 막 두 번씩 나가는 거죠. 어쨌든 리셋을 누르면 꺼지고 현재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10까지 올라가면 딱 켜집니다. 요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카운터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된 겁니다. 요 해당 값이 되면 출력이 나간다. V5.5랑은 조금 바뀌었죠. 변경됐습니다. 요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늘 하던 것처럼 했다가는 봉변 당한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 IEC 카운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TIA 포탈로 오게 되면서 이제 DB를 아주 굉장히 강화시켜서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옛날에도 V5.5에도 5.5 시절에도 이런 카운터는 존재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가 존재했었고 IEC 카운터라고 하는 요 DB 데이터도 만들어서 씁니다. 똑같이. 그 기능을 채택한 것 뿐이지 뭐 딱히 변경된 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우선으로 되는 카운터를 뭘로 할 건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전에 있었던 SCU, SCD, SCUD, SC, CU, CD 이렇게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운터 업, 다운, 셋 카운터, 카운터 업 앤 다운, 다음에 카운터 다운, 카운터 업. 요 기능들이 딱히 어디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요 기능들이 더 전면적으로 나서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IEC 카운터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IEC 카운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블럭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이 IEC 카운터라는 게 생겼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이렇게 꺼내놓고 살짝 보도록 하죠. 뭘 만들었었나?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값이 10이고 좀 많이 느리죠? 그럼을 현재 10값 클릭을 해서 카운터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18로 올라갔다. 프리셋 값은 10. 현재 QD, QU 이렇게 카운트 업 다운은 로드 값, 로드 되고 있는 값, 리셋, 카운트 업 다운 명령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없는 놈들도 있죠. IEC 카운터 DB라고 하는 그 규정의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거죠. 0인 거죠. 이렇게 사용을 다른 놈으로 더 많이 선호해서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C 카운터를 넣어서 이건 또 똑같이 하나 만들고 만들 때 주의하실 때 100.1 이렇게 꼭 변경하셔야 돼요. 저 이야기는 펄스 비트 로직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도 다운로드를 하고 한번 로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PLC 심이 한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번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있어요.
이렇게 BAC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펄스가 들어갈 때마다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죠? BCD 코드일 때는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TIA 포탈로 넘어오면서 변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가능한 이제 마이너스로 가능하게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다운을 하게 되면은 값이 내려가고 리셋 시키고 다시 값을 쭉 넣는 거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여기 로드 값이네요. 로드 값. 로드라고 이렇게 있죠? 로드 값. 로드 값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로드 값. 로드 인풋.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뜻인지 대충 이해되시나요? 로드 인풋.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카운트 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값이 되면 켜지는 기능이고, 카운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아니고, 로드 값 10으로 셋 시키는 기능이겠죠? 셋 시키는 기능. 로드 데이터. 로드 데이터. 프리셋 밸류가 10이면 로드 데이터를 해서 해당 값으로 변경시키는 거고, 얘 카운트 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값이 10일 경우, 프리셋 값이 10일 경우, 카운트 값이 10이 됐을 때 출력이 나간다. 인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 다운에 있는 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값이 쭈르르르 하다가 음수가 되니까 켜졌다 입니다. 음수가 되니까 켜졌네? 또 볼까요? 딱 음수가 되는 순간 켜졌어요. 지금 두 번 내려가가지고 0이 못 봤죠? 다시 0을 보기 위해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바로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0으로 바꿀게요. 그냥 이걸 아예 0. 프리셋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0인데 켜져 있죠? 0 켜져 있습니다. 0부터 켜진다 라는 겁니다. 0부터 켜진다. 카운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0 또는 음수 값을 가지게 되면 켜지는 거고, 카운트 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리셋 값이 되면 그때부터 켜진다 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DB 1번을 집어넣겠습니다. DB 1번으로 변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하나의 DB를 두 가지의 펑션이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값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놈 스위치를 바꿔야겠죠? 한 놈을 i 0.2번으로 한 놈을 변경시키고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링 i 0.2를 추가하고 i 0.1을 누르면 카운트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요거 버튼도 바꿔야겠네요. i 0.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다시 하고, 여기다가 i 0.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 올리고 올라가고 있죠? 같은 값을 공유하고 있어요. 10이 넘으니까 출력이 나갔고요. 0.1을 누르면 리셋 꺼졌습니다. 리셋.
0이 돼버렸고, 카운트 0.2가 내리는 거죠.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켜졌고요. 그 다음에 0.3번이 로드 데이터, 해당 값으로 변경. 이렇게 보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요놈하고 요놈 기능이 완전 다르죠? 요놈과 요놈 기능이 완전 다르죠?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았나요? 카운트 업 큐, 카운트 다운 큐. 카운트 업 다운, 업 다운. 현재 값 0. 이렇게 되어 있다. 요 두 개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PV라는 프리셋 값은 똑같은데 나머지는 CV도 같겠죠? 그 외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음 것 카운트 업 앤 다운을 한번 꺼내 놓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아니죠? 업 앤 다운을 갖다 놓고 확인해 볼게요. 요 두 개를 합친 놈이 바로 요 놈이겠죠?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은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 CV, CU, CD,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 리셋, 로드 데이터, 프리셋 밸류 이렇게 있습니다. 오호,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죠? PV는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고 카운트 UD, UQ죠, UQ. QU 하나랑 QD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친 놈이 요 놈이구나. 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I 1.1, I 1.2 놓고, I 1.3 놓고, 여기다가는 10 놓고, 여기다가는 비워놓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로드. 내려놓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카운터가 생기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1.0 갖다 놓고 1.3까지 0, 1, 2, 3까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어디서 하지? 안 보이는데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클릭을 해볼게요. 0번을 클릭하면 카운트가 올라가겠죠? 원래는 상승했지만 검출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두 개씩 막 클릭이 돼가지고 되는 거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10을 넘으니까 11이 됐어요. 아니 10을 넘으니까 불이 켜졌어요. 켜진 게 어떤 거죠? 얘는 회색이죠 지금. QU가 켜졌죠? 그러면은 다운을 시켜볼게요. 10 이하로 꺼지니까 꺼졌죠? 쭉 가다가 0 되고 음수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요놈이 켜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이 없죠? 모니터링 카운트다운이 원래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달아놔가지고 지금 이러나 보네요. 뭘 달죠 그러면? 달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달아야겠네요.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다가는 Q 0.1, Q 0.2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다시 다운로드, 로드, 모니터링 하고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rue 값이 들어오고 있죠? 0.1,
0.2 이렇게 해서 현재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올리죠. 값을 올려서 0 이상이 되는 순간 꺼졌죠. 다시 값을 내려서 0이 되는 순간부터 켜지고 음수 값을 가지게 되면 켜지게 되고, 제가 리셋 치고 10번이 지금 로드 데이터네요. 로드 데이터 10이 됐겠죠. 값이 10이 되고 10을 넘었으니까 출력이 켜졌어요. 그 다음에 리셋 치면 0이니까 요놈이 켜지겠죠. 즉 업 기능하고 다운 큐랑 업 큐하고 두 개가 다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DB 데이터에 보면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다운 카운터용 출력이 따로 있고 업 카운터용 출력이 따로 있고 로드 데이터 신호가 있고 리셋, 카운트 업 다운 신호들, 요놈은 프리셋 밸류 내가 지정한 값, 요놈이 카운터 밸류 현재 카운터 값이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놈을 올리면 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사실 막 점프를 뛰죠. 막 값이 지 맘대로. 진짜 약간 이상한 거죠. 10 넘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죠? 10 넘어가니까 요놈이 true 하면서 켜졌어요. 다시 빼볼게요. 마이너스 시키니까 꺼졌죠. 다시 플러스 시켜서 10 되고 set value 리셋인가 보네요. 리셋 0 하니까 카운트 다운이 켜졌고 다시 값을 올리니까 요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0과 해당 값 사이 값일 때는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당 값이 되면 켜지고 0이 할 때는 카운트 다운 출력이 켜진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 다운 하나씩 기능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놈이 나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원래 지멘스 하는 사람인데 이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거는 IEC 카운터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 하나마다 IEC를 다 따로따로 주던가 공통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DB를 써야 되는 그 귀찮음 때문에 도저히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계속 늘리면 카운터 개수를 계속 늘리면 이거 뭐 무한대로 늘릴 거예요? 카운터 쓰는 게 뭐 한 20개 정도 쓴다라고 계산하면 IEC 카운터 한 20개 만들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IEC 카운터 20개 쓰든 100개 쓰든 상관없어요. 이거 뭐 100개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편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뭐 IEC 카운터 뭐 100개 쓴다고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쉐어드 DB, 그 글로벌 DB라고 하는 요 놈을 이용해서 한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IEC 카운터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요 놈을 이렇게 쭉 해서 10개 딱 만들면 이렇게 IEC 카운터 10개가 합쳐져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놈에서 제가 데이터 블록 1에 있는 스테이트 1에 있는 놈을 활용해서 집어넣고 이건 똑같죠? 이놈 똑같이 집어넣고 이놈을 여기다가는 2번이라고 집어넣고 어디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죠. 스타트 서치. 지금 시뮬레이션을 꺼버렸네요. 다시 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DB 데이터 구조.
저게 통합 DB라고 하는데 커다란 DB 하나에다가 소규모 DB들을 하나씩 쑤셔 넣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쑤셔 넣다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주 커다란 DB 안에 작은 DB들을 분포시켜서 이렇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티아 포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IEC 카운터를 100개 만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은 김현수 엔지니어들은 안 합니다. 실제로 요 뒷부분 없어졌죠?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운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모니터링하고 인스펙터 윈도우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모니터링 딱 해보면은 현재 값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고 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요놈들의 값을 봐주세요. 심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가 i 0.0이랑 i 1.0 두 개로만 확인을 해보죠. 값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카운터 되는 거. 막 올라가죠.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도 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true 되죠. 이런 겁니다. 통합 데이터 DB 한번 보셨어요. 이게 조금 고급 기능 중 하나인데 티아 포탈이라고 하는 대규모 베이스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살짝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레이 기능이라고도 부르고 그 정확한 명칭이 하나 있었는데 샵 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레이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저장한다. DB로 쓸 때 장점이 뭐라고 했죠? DB의 장점? 요거 리테인 기능. 현재 14.0 요 값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스탑방 다시 런 하더라도 DB 값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여기 14였는데 15로 바뀌었죠. 지금 요거 버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리테인 기능.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 중 하나라서 전체 시스템의 모든 통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티아 포탈이에요. 그리고 방금 봤었던 그 DB들을 지금 여기는 내가 꺼내놓지는 않았었는데 HMI나 뭐 드라이브, PC 시스템 같은 거를 꺼내놓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해당 통합 DB를 모든 곳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티아 포탈의 강점 중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전달과 관리가 편해집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졌어요.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걸 살짝 단편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저걸 제대로 한번 저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살짝 저렇게 통합하는 것도 있었구나 라는 거 살짝만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모니터링을 끊고 뒤에 있는 이 레거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한 개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전에 써봐서 아시겠지만 여기다 C1 넣고 여기다가 뭐 set 밸류 집어넣고 여기는 정확하게 BCD 코드로만 넣어주세요 라고 딱 알람이 뜨죠. 여기도 BCD 코드고 여기는 워드 int, unsigned int, s5 time, 데이터, 캐릭터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는 접점들이겠죠. 10 넣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요 나머지 부분들은 S5V, S5래. S7 300 시리즈 V5.5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V5.5랑 달리 요 놈은 조금 애매하지만 몇 이상이면 켜지는 기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요게 켜지면서 이상 상태라는 걸 딱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전에는 BCD 코드니까 음수가 아예 없다는 걸 100% 보증을 할 수 있어서 요 카운트 다운 아웃풋이 의미가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냥. 근데 티어 포탈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티저라는 값을 제어하기 때문에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수 상태예요 라는 신호가 딱 생긴 거죠. 그리고 현재 프리셋 밸류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라는 신호값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카운트 업, 다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카운트 밸류 값은 잘 유지되어 있고 이제 BCD 코드라는 건 의미가 없고 네가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BCD 코드로도 해 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리셋 기능 여기 남아있고 로드 데이터는 원래 셋이었죠. 셋 기능이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로드 데이터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셋 기능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참고로 여기서 unsigned int 같은 걸 선택하게 되면은 음수로 안 내려가겠죠. 음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IC 카운터가 뭐 주절주절 하면서 뜹니다. 파라미터가 다르다고. IC U 카운터로 변경을 해주세요 라고 뜨는 거죠. 요렇게 U 카운터로 가면은 그 포맷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은 음수에 관련된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맷이 다르다라고 뜨는 거죠. 카운트 업 앤 다운 기능, 위에 있는 상기에 있는 5가지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이는 완전체겠죠. 사실 요놈만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요 두 개는 그냥 보여주기라고 할까, 편의상 필요할 경우 써라라는 건데 요놈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나머지 레거시 부분들은 아직도 잘 남아서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인포로 들어가서 요 어사이먼트 리스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가 보시면은 카운트 1이라고 접점을 쓰고 있어요 라고 딱 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원래 레거시 부분이었던 이 부분에서는 해당 카운트 밸류를 이용해서 몇이면 켜져라 꺼져라 기능을 많이 썼었는데 요 카운터 업 앤 다운 요 새로 생긴 것마저도 사실은 그거를 많이 씁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카운트 밸류 값을 받아서 뭔가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 프리셋 밸류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기 때문에 초기값이란 말이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프리셋 밸류는 자유로운 값이에요. 자유로운 값. 내가 해당을 선택한 자유로운 값인데 주로 초기값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초기값이라고 뭐 부르고는 있는데 요런 값만 가지고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 값은. 그래서 요 컴페어 런치, 컴페어 주어 이놈들을 이용해서 뭔가 한다. 얘네들은 진짜 좋아하는 게 인레인지, 아웃레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카운트 뭐 몇 사이에서 몇일 때 막 이럴 때는 5.5에서는 막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인레인지 조합을. 근데 얘는 그냥 인레인지, 아웃레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카운트 값 밸류를 이용해서 컴페어 추어라고 같이 조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지죠.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PLC에서는 자유로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하고 어떻게 조합하겠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런 창의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카운터 티아포탈 V13에서의 카운터 오퍼레이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